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공경매사협회의 가장 자랑거리인 우리 스파레주 교육 지금 10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일차 교육이고 이제 4일차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한 주간에 있었던 느낌과 이런 주제로 다양하게 한 4, 50분 정도 편안하게 그냥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우리 협회 직원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그리고 스파레주 8기 교육생 출신이고요. 노영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교육생 10기의 교육생분들 세 분을 같이 모시고 있는데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성함이랑 소개 정도 기존에 이미 하셨었나요? 네, 두 번 했죠. 네, 하셨으니까 이제 짧게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전에도 한번 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농구 선수 이상민 하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예. 요즘 룰라가 또 대세여서 룰라로 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형이 룰라로 다시. 근데 우리 이상민 씨는 그래도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기억이 이렇게 남겨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 경매라는 하나의 또 과정 속에서 네. 좀 자신감도 회복을 더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경매를 함으로써 뭐 누군가의 앞에서 나서야 되는 경우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 나름대로도 뭐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교육을 하러 오면은 처음 뵙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조금 위축되는 그런 게 있는데 공격적인 자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심지어 스피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좀 훈련 같은 걸 학원요. 학원 좀 다녀야 되지 않나? 아니, 네,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매를 좀 잘하기 위해서요? 네. 스피치 아니,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기 이렇게 PR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게 10기 분들이 제가 듣기로 어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집에서 나오라고 나가라고 가서 배우고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자체가 좀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스피치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게. 아니요, 우리 식기들이 너무 잘해서 제가 그런 상대적으로 조금 너무 이렇게 못해서 그런 생각까지 해봤었어요. 네. 우리 근데 저기 정재인 씨는 제가 그 성함밖에 몰라서 뭐 간단하게 직업이라든가. 저는 가정주부고요. 네. 이제 저보다는 애기 아빠가 먼저 이거를 좀 한 1년형 가까이 도기한 협회장님 걸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팟빵 경영 방송이요. 예.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계속 틀어놨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제가 낚인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오게는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또 마음도 있어서 그냥 해보는 걸로. 그 초보 탈출을 작년에 들으셨었죠? 네, 작년에 8월달에. 8월에 듣고 그럼 지금 중간에 한 6개월 텀이 있었나요? 그 중간중간 저희 친정 엄마가 네. 아프시기도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조금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구기 때는 저희 아기가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그 토요일 날 시작했었으면 걔가 목요일 날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딜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딜레이를 그럼 9기 때 8기 때 못 오시고 8기 때는 친정 엄마가 입원하셨었고 9기 때 두 번을 딜레이 되잖아요. 근데 뭐 핑계거리가 생겼었죠. 그 동안에 거의 6개월 동안 경매 인생에 있어서 살짝 정체돼 있던 상태인가요? 그 중간에 어떤 초보 탈출에서도 많은 걸 배우셨을 텐데.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6개월 동안 다른 언니도 그렇고 공부를 했다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쉬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쉬는 동안 생각한 게 결론은 그러니까 그래도 해보자. 이제 포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도 살짝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한번 딱 이렇게 정체가 되는 그런 맞아요. 주변 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기가 수면 아래로 푹 빠지게 되면 다시 오는데 조금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뭔가 맞아요. 이렇게 큰 마음을 먹어야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어쨌든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셔서 네. 다행인 것 같고요.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인혁 씨는 네. 소금쟁이를 또 스파레즈 교육 기간 중에 네. 가입을 하셨어요. 예, 소금쟁이 가입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전에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대표님 의도도 그렇고 교육이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되신 분들이 그 어떤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쟁이로 가입을 하시는데 벌써 이렇게 스파레즈 교육 끝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가입을 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네. 이유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음. 저는 이제 배우기 시작했으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 아, 이제 소금쟁이가 어떤 건지 네. 이제 표면적으로만 좀 알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되게 굉장히 실용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한 중간쯤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미 고수가 되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마치 엑기스 같은 정보로 이제 정보를 막 나눠주시기 때문에 네. 아낌없이 이제 후배 양성에 힘쓰시는 거 보고 꼭 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저 입장에선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그렇죠. 그런 네. 프로그램 같아요. 예. 그 소금쟁이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나마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팟빵에서 예전 오래전 좀 오래된 팟빵 방송 중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을 음성을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예. 크게 어떤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셨었나요 사전에? 저도 이제 팟캐스트 들으면서 네. 알게 됐는데요. 네. 이제 먼지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자세한 정보는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보다가 예. 소금쟁이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겪어보자 하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기 그 교육 기간 중에 사실 교육 중에는 거의 소금쟁이 가입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교육 중에 거의 마지막 날쯤에 대표님하고 아침 식사 이렇게 하다가 소금쟁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게 거의 확신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분들 중에 같은 방 썼던 형님하고 그런 얘기가 거의 같이 얘기가 됐었고 동시에 가입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얘기를 아까도 팟빵이나 이런 데서 들었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어떤 분이 있다라는 거를 대충 아시잖아요. 예. 왜 우리 킹왕짱 옥션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예. 방송하신 선배님들 대부분 이제 소금쟁이 출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방송에서는 그냥 그분들 목소리만 듣지만 들어가면 이제 아는 관계가 되고 친해지고 이러면은 아까 말한 이제 꿀팁들 같이 예. 공유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가 이제 사실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었죠. 예. 언제까지 그 마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좀 2년에서 2년 반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인혁 씨가 한 절반 정도 남았다고 한 게 총 한 5년 정도 기간 중에 절반 정도 지금 기간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상민 씨는 아까 점심 시간에 우리 그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은행권에 계시다가, 그쵸. 예, 나와서 혹시 그 이전 후기 녹음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우선 예. 쉽게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뭐 이렇게 쉽게 어떤 직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다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녹취에서도 몇 번 정도씩 언급이 드렸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 여기 노영찬 저 선배님께서 또 이제 여쭤보시니까 간단하게나마 이제 이제는 그 과정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의 길로 접어들어서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탈피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재밌을 수 있는 뭐 아무튼 이제 그러한 좀 사업의 길로 접어들면서 네. 딱 하나 느낀 거는 다른 거는 없어요. 지금도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제가 이 일로 이제 올인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벌 수 있는 수익과 아니면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뭔가의 상황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몇 년 뒤를 내다봤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버팀목이 돼서 결국은 몇 년 뒤에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뭔가의 미래, 네. 나만의 자화상 이런 것들을 좀 느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지금은 하시니까 뭐 다행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우선은 아직은 뭐 미혼이고 여기서 잠깐 짤막하게나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잘생겼네요. 혹시. 이게 36살이고요. 엄청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키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격도 좋아요. 성격도 성격. 좋아요. 아이고 짤막하게 제가 다시 또 PR에 들어가는데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더 제가 기쁜 이제 이런 일들은 또 여기 공경매 협회를 만나게 돼서 또 협회장님과 이렇게 선배님들 뵙고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라는 시장이 부동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또 조그마한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너무 흥미로운 또 하나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이제 실질적인 실무에서 이 경매라는 걸 어떻게 접목을 할지 또 내 개인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나만의 무기로 삼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새롭고 재밌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같이 있는 스파레주 10기 여기 동기분들하고 너무 재밌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사담인데요. 상민 저희 씨. 10기 있잖아요. 네. 모임 이름이 아, 건물 주님들의 모임이에요. 예. 건물 주님들의 모임. 모임. 예. 건물 주님들의 모임. 예. 와 세상에. 예. 알았잖아. 예 알았는데 뒷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물 그 대철 형님과 뭔가 펀치라인 형성의 건물 주님들의 모임. 주님들의 모임. 주님들의 그러니까 되게 뭐 만든 이유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 목표더라도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된다는 게 정말 맞다라고 보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 잘 몰라도 결국은 그럼 이제 하나의 우리만의 또 목표를 달성한 그 모습을 미리 좀 갖고 시작하는 것도 그러니까. 또 하나의 뭔가의 동기부여가 되죠. 동기부여가 될 수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좋죠. 저희도 한참 8기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건물주 위에 조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해가지고 그걸 땄는데 거기다 이제 주님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더 이렇게 좀 격상시킨 그런 느낌이네요.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면 지난주에도 우리 그 물건 검색을 하고 3일차 들어가셨을 때 그 한 주간의 과제를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해왔는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시세조사 미션이 일주일 내내 뭐 어떻게 몇 건씩 해라 이렇게 주어졌었나요? 그러니까 우선 개별적으로는 매일 네. 이제 시세 조사에 대한 결과와 그거에 대한 뭐 이제 통화가 되었다면 그거를 이제 자료 정리해서 네. 올리는 이제 과제가 있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팀 조별로 짝지어서 이제 하나를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하나를 다시 또 이제 과제를 작성하는. 그게 개인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하루에 하나씩 하고 네. 동시에 최소 세 번. 세 번, 최소 세 번을 해라. 최소 세 번. 네. 그거와 병행해서 조별로 한 건을 또 하고. 네. 그래서 키는 엘리트 조였고요. 저는 가장 못한 조여가지고. 조가 총 3개 조였어요? 네, 3개 조. 그때도 세 세트로 이렇게 쪼갰어요. 근데 오늘 그 대표님 평을 받으신 중에서 좋은 평을 다 각자 다른 조였나요? 네, 아니 두 분은 같은 저랑 조였고 주인혁 씨는 같은 조였고요. 평이 이쪽이 제일 좋았어요. 3개 조에서. 오 역시 에이스 조시네요.
도저히 따라갈 부끄럽습니다. 수가 없었어요. 네,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상민 씨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었는지. 우선은 어렵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누군가 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 아니면 또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 다 바쁜 일상 속에서 또 하나 이제 과제를 조사해서 이렇게 만들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사실 쉬고 싶고 뭐 누워서 자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또 개인적인 뭐 약속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또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과의 또 약속이기도 하고 또 협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시키신 과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말 귀한 시간과 또 금전적인 부분도 들여서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빼먹지 않고 노력을 하려고는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 지키진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말 시간을 좀 쪼개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달성이 안 됐다라는 게 몇 건을 하라는 그거를 못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최소 3건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예, 제가 그 2건을 못했고요. 예. 한 건만 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협회장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제가 핑계거리를 잠깐이나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신분이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시세 조사 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의 사장님들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이제 조사를 또 해야 되는 정보들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이제 일을 보는 입장으로서 완전히 뭔가에 다른 이제 허황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협조적인 부분을 얻고자 하는 그 과정이 꽤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조금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확실히 전문가라서 다르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다르던가요? 우선 저는 하면서 용어 선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이제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묻긴 물어야 되는데 그 어휘가 어휘 아직 그게 입에 안 붙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상민 씨는 평소에 업 자체가 이제 동종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가 계속 동기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능력이 출중하거나 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인 매일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러한 분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는 게 되려 이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갭차를 절대 의식하지 마시고 저도 제가 은행을 나와서 이러한 부동산의 일을 시작했을 때 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 뭐 지금 제이 누님이나 인혁이나 절대 걱정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시세조사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인 시세 조사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절로 극복할 문제라고 좀 봐요. 예.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인혁 씨, 한 주간에 이제 과제를 한 데 있어서 어떤 역경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서 어느 정도의 그 과제를 완수를 하셨었는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이고요. 피할 수 없으면 좀 즐겨야 되는 말해라. 피할 수 없으면 말해라. 이제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말해도 돼. 사실 이번 주는 정말 게으른 한 주였고요. 이렇게까지 게을러도 되나 싶을 정도였지만 이제 시세조사 숙제 같은 경우에는 전 솔직히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타고났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좀 상민이 형 도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약간 호랑이 무등타는 느낌이라 좀 약간 호랑이 권력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나도 나눠줘. 이제 형은 제 옆에 없지만 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요번 거에서.
없지만 이제 형한테 버린 배운 거지 걸로 뭐. 좀 이제 좀 저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좀 예.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튼 한 주 동안에는 좀 요번 주는 게을렀는데 이제 조금 멈췄더라도 다시 한번 더 계속 노력해서 네. 이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게을러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말씀 중에 재밌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이거를 통상 처음 하는 거를 재밌다라고 느끼기에는 그 타고난 어떤 이게 성향이 맞다거나 그런 타고난 기질이 없으면 안 되는데 통상 또 전화기 드는 것 자체가 아니 좀 키워보세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아까 또 대표님도 굉장히 칭찬을 사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아 이게 나한테 좀 맞나보다라는 생각이 한 번쯤 더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통상 처음 할 때 전화기를 이렇게 드는 것 자체가 약간 꺼려지잖아요. 통화 버튼 누르는 데까지가 자기 변명하게 되고 좀 미루게 되고 이러는데 재밌게 느끼신다는 거는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날고 긴다고. 더 거기다가 이제 열정까지 더 하시면은 급성장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인 씨는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건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경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운동을 시작했어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우선 그게 제일 좀 컸던 것 좀 커요. 저는 이거를 경매 시작하면서 운동을 중단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나이 되면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예. 해야 되더라고요. 좀 맞는 말씀이에요. 네, 한 2-3시간 앉아 있다 보면 어깨 이런 데도 결리고 네. 이러니까 네. 좀 운동 정말이지 걷기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조금 밖에 나갔다면 좀 그래도 활력이 되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경매 공부 쪽은 이게 제 눈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회독을 하면서 느낀 건 이게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쓰레기하고 이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게 분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경험이 늘으면 늘수록 네. 일단 물건 검색 자체만 놓고 봐도 많이 본 사람이 이건 아니겠다라, 이건 기겠다라는 기준이 좀 더 분명하고 네. 또 그 다음 단계인 시세조사나 뭐 낙찰까지를 많이 겪어볼수록 네. 이 물건은 보자마자 아니라는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지는 것도 있어요. 자기 기준이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다양해지고 하면서 그 구분해내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경험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저도 저번 주보다는 저번 주에 조금 물건을 더 많이 검색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동기분이 이렇게 스피드 올리는 걸 좀 알려주셨어요. 키 같은 거, 단축키 이런 걸. 네. 그래서 저도 1분에 한 건 이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한 일주일이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1분의 벽을 깨트리셨네요. 마의 1분의 마의 1분을 깨셨네요. 저번 주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게 또 이제 쓰레기와 이렇게 구분이 되는 눈이 조금 생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탄력이 붙고.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는 나름 조금 만족한 일주일이었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에 물건 검색도 같이 미션이 나왔던 거예요? 과제가?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셨구나. 과제보다는 뭐 당연한 기본. 그렇죠. 저는 아침에 달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아침에 체화를 시켜야 되니까. 6시에 일어나서 했어요. 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말고는 애들 방학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 돼서 이제 6시에 딱 일어나서 6시부터 하고,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속도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운동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중단했는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맞아요. 경매를 딱 하게 되면은 일단 1회독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앉아서 요것만 까딱까딱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를 뭐 1회독 하는 데만 뭐 3개월씩 4개월씩 걸리는데 빠른 분들은 2달 좀 걸리지만 거의 여기는 뭐 아니, 10일 만에 뭐 물량이
네. 그렇고 뭐 3, 4개월의 시간을 그냥 앉아서 이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야 뭐 이제 아직 20대, 30대 이럴 때는 관계 없는데 이제 40대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경매하는데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을 해가면서 해야지 유지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 평생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시세조사 교육을 지난주 그 3일차 일요일 날 처음 배우시고 오늘 이제 둘째 날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떤 자기 내면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시세조사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우선은 시세조사라는 과정을 네. 오늘 여기 이제 아산의 스파레즈 교육장을 와서 처음 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회보다는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변화. 근데 이제 가만히 아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그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할 겸 뭐 바람도 쐬러 잠깐 나갔다가 문득 눈에 하나 들어왔던 게 이제 저희 교육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4일차 교육이 됐지만 그때 이제 겨울철에 워낙 추웠던 관계로 뭐 동파가 돼서 이제 아산 교육장은 오늘이 처음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건데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물론 부동산 이제 일을 하지만 실질적인 뭔가 내가 체감적으로 경매라는 물건을 실제 받아서 그 물건 부동산에 안에 들어와서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건물 안에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조금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아산 스파레즈 교육장을 오기 전과 후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저기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이런 이제 교육 내용을 자꾸 저도 이제 외워보고 이제 이걸 실전에서 응용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시세 조사 과정 중에 뭐 제 기억으로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이제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물건의 뭐 변화 과정과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세 조사 과정의 흐름이다. 시나리오 훈련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략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여기 아산 이제 스파레즈 교육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건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의 입장에서 아까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 거다. 네,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이 된 입장에서 이 건물을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교육장뿐만이 아니고 뭐 평일날에는 어떠한 용도로 이걸 활용했을 때 어떤 가치적인 좀 뭔가 실용적인 뭔가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잠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또 하나 이제 시세조사 과정도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또 뭔가 좀 공기 좋은 데 와서 조금 스트레스도 좀 풀 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눈으로 보게 된 이 건물 자체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더더욱 제 뭔가에 체감적으로 느껴왔던 것들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뭐 배운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가 벌써 이미 체화가 돼 있으신 거예요. 시나리오를 딱 보면서 저게 내 거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벌써 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산 스파레즈 교육장을 통해서 그게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물건 검색을 하시면서도 분명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경매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다 그거는 공통된 점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스피드만 열중하다 보면은 보면서 이 물건이 내 거라면 어떻게 운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냥 근데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이 빌라는 월세 놓고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혁 씨는 오늘 하루 교육을 받으면서 시세 조사 훈련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말이 좀 뒤죽박죽일 수 있는데 그래도 편하게 그래도 잘 돼요. 들어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시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물건적으로 그 사건 번호 해가지고 막 물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다가온 게 아니고 저는 아까 동영상 보면서 좀 느낀 게 많았어요. 그 시세 조사 포인트에 대한 여러분이 필요한 동영상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동영상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경매 배우는 게 아니고 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경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 이게 좀 경매 배우러 왔는데 좀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한꺼풀 조금 더 크라고 이제 제 나쁜 습관을 한꺼풀 벗겨주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게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시세 조사는 뭐 이제 형 누나들 덕분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인간적인 면을 더 키워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세 조사를 통해서 인간적인 면이 더 성숙될 수 있는 것 같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시세 조사 이렇게 딱 그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좀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세 조사가 아시겠지만 경매 이 실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사실.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경매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냥 굳이 꼭 일이나 돈 버는 거랑 관련되지 않더라도 이게 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당연히 경매 이외의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엄청난 이 자기의 핵심 노하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니까 이거를 단순히 경매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경매로 내가 이미 경매 고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3, 4년 뒤에 그때 경매만 하시고 살아도 돼요, 사실. 그래도 노후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이제 경매만 계속하면 또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뭐 종목도 있는 대로 가다 보면 또 새로울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게 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 시세조사 능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제 그걸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단계에 있지만 그런 이제 제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이제 경매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재인 씨는 오늘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좀 뭉퉁그리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 시작하면서 애들 대할 때도 이렇게 그냥 협회장님 항상 짧게 얘기하고 짧게 이렇게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이게 제가 짧게 확인하는 거. 옛날에 그냥 뭉퉁그려서 애들이랑도 이렇게 피드백을 했는데 요새는 오늘 시세조사를 할 때도 뭐 창민 씨가 옆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확인하는 거, 확인, 궁금한 거 확인. 옛날에는 그냥 듣고 흘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듣고 흘리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갔는데 요새는 경매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는 진짜 확인하는 작업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 이제 오늘 좀 늦게쯤은 의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 할 틈도 없이 그냥 저는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이건 의심해 봐야 되겠다,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거.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만 해도 버겁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쯤에 뭐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들리는 게 편하면 뭐가 나갈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도 미리 신경을 썼다가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쪽에서도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 주세요. 팁. 오늘 하나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들인지 아닌지 뭐 모르고 통화를 하겠지만은 통화를 굉장히 최대한 짧게 하고 이제 다음 또 손님이랑 통화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우리 저희 성민 씨도 그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하루에도 뭐 100명씩 통화를 한다고 하시듯이 그 정도로 통화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짧게 끊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안에 빨리 지문이 나가야 원하는 걸 빨리 뽑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지문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만큼 제가 얻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뭘 물어봐야 될지가 기존에 이미 뭐 반복적으로 우리 1회독으로 물건 검색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1분 안에 하듯이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계속 그거를 물건 한 건 할 때마다 포인트를 뽑아내고 하다 보면 이제 몸에 배는 거죠. 그리고 그게 포인트가 물건마다 막 다 다른 거가 아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얘기 바로 이해하고 뭐가 나가야 될지도 이제 체화돼 있으면은 짧은 시간 안에 듣고 질문 나가고 뽑아내고. 예.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시세조사 과제를 뭐 개인적으로 하셨거나 조별로 하셨거나 하시는 동안에 혹은 오늘 또 모여서 또 추가로 하셨죠? 네. 네, 하는 동안에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다. 저부터 할게요. 음.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컴 활용 능력이 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리포트를. 네. 근데 오늘 뭐 140장 하신 분? 그분 그분 140장, 보고 예. 이거는 그냥 대충 할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우리 젊은 친구들 많긴 한데 컴 활용 능력을 진짜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거는 아까 뭐 상민 씨나 아니면 뭐 재봉 씨도 그렇고 이제 막내는 못 봤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기초적인 공부,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돌아가면 그거는 좀 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 제 생각은 사실 경매 딱 자체만 놓고 보면은 컴퓨터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뭐 리포트 쓰는 거에 워드 내지 문서 작성하는 정도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그 정도 경매를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능력이라는 거는 금방 채워서 이렇게 자기 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조금 노력해서 그 정도 해가지고 오는 걸로. 제가 이제 여기 협회 들어와서 영상 편집이라는 걸 새로 접하면서 리포트 만들고 이 정도는 그냥 너무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영상 새로운 걸 또 접해 보니까 좀 이게 컴퓨터 쪽에서 이 분야가 쉬운 그게 아니구나. 영상 편집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문서 편집하는 정도는 쉽게 느껴지는 거죠. 어렵대요. 영상 편집.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공계 계열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새로운 거 접해서 적응하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막상 또 새로운 거 접해 보니까 또 맥북에 대해서 이렇게 친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손이 안 움직이니까. 그런 환경 안에서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까지 다뤄야 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윈도우 PC는 평상시에 많이 써왔잖아요. 인혁 씨는 시세 조사를 뭐 많이는 아직 안 해봤지만 짧은 이제 경험을 하시는 동안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지. 일단은 제가 나름 계획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흐름이 제가 뜻하는 대로 흐르지 않았던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끌어가려고 해도 이제 그분 이제 받으시는 분의 흐름에 말릴 때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좀 제가 다 하고 나면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좀 못했던 거였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됐고 이런 거에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모자란 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막상 하고 있는 와중에는 뭐가 모자란지 모르고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씩 받다 보니 좀 수업을 받다 보니까 예. 좀 눈이 조금씩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틀을 네. 잘 짜서 네. 좀 짜임을 잘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 처음에 탄탄한. 예, 그렇죠. 그냥 막 이러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으로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예,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처음 딱 전화 연결이 됐을 때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게 잘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아,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하나씩 지금 알아가고 계신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상민 씨는 네. 시세조사 과정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나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네. 시세조사 이제 어떤 조사 훈련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실제 이제 그 시세조사 잘하는 방법 중에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게 결과론적인 얘기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기를 들고 그 외적인 부동산을 전화를 해서 시세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이제 10기 스프레조 동기분들께 같이 이제 뭐 의견을 공유했던 바로는 그 전화했던 게 가장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제가 매일 현업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진 않았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우선 너무 없죠. 아. 매일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게 첫 번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이제 제인 누나가 얘기했던 것 중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결국은 통화를 이제 어떤 전화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이제 예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뭐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중간 정도쯤은 됐기 때문에 그 활용 능력 자체가 힘들진 않았는데 결국은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제 귀차니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되게 이걸 하면서도 왜 내가 이걸 귀찮아할까? 이거는 어쨌든 협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사실 이제 계속 되뇌기면서 일을 했어요. 이제 그 과제를 해왔는데 오늘 잠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느꼈던 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시세를 조사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세 시세가 1억 8천에서 1억 9천 사이다. 막연하게. 그럼 이건 누구나 얘기를 구두상을 얘기할 때는 아니 시세가 1억 8천에서 1억 9천 사이다. 이거하고 실제 그걸 숫자로서 기록을 남겼을 때하고는 너무 제가 받아들여진 게 좀 틀리더라고요. 아까 협회장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뭐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대 사이다. 근데 빌라 치고는 3천만 원의 갭차는 너무 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이게 글로써 남겨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와 진짜 구두상으로 그냥 뭐 1억 8천에서 한 2억 1천만 원 사이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던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지는 결과와 뭔가에 느껴지는 건 좀 틀렸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느꼈던 거고 저도 이제 이 일은 하지만 사실 고객님들 앞에서도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상대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 스스로를 되게 좀 다시 돌아봤고 또 더군다나 이거는 저희가 경매를 낙찰받아서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문서 하나 남기는 거 없이 성의 없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큰 돈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불성설이고 제 스스로를 되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느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아까도 협회장님께서 강조하셨지만 그냥 배우는 게 어렵고 좀 귀찮더라도 결국은 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봐요. 이걸 결국은 우리 손글씨로 다 남길 정보냐 아니면 뭔가로 두들겨서 뭔가의 하나의 그 매체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 우리 하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써야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자료로 남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게 뭐가 딱히 필요한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를 한 건데 타이핑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타이핑도 그렇고 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물건에 대한 그 자료를 이제 다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생각보다 그 작업이 저는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시간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시각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협회장님한테 그걸 드려서 피드백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저도 물건 검색하다가 뭐 시나리오 짜는 거 하다가 시세조사 훈련하다가 이렇게 단계 넘어갈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세조사 딱 들어가니까 리포트 하나 만드는데 엄청 시간이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귀차니즘도 생기고 그게 물건 검색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면 지금 1분에 벽을 뚫었지만 한 건 보는데 막 같이 시작할 때는 막 15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공장 같은 거 딱 걸리면은 감정평가 다 뒤지다 보면 이게 기계가 막 수백 개 있고 그런 거 보다 보면 엄청 시간이 걸리던 게 지금은 거의 1분 안에 되듯이 리포트 하나 만드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지금 사실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이제 무한하게 연습을 하는 단계에 있죠. 예전에 1월달에 데드캠프 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는 과정에 있고 그러니까 물건 검색이 하나가 막 몇 분씩 걸리던 게 순식간에 볼 수 있는 수준 된 것처럼 리포트도 몇 시간씩 걸리던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던 거 하루 왼종일 해서 하나 겨우 만들던 거를 하루에 뭐 2개, 3개, 4개 점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한 지금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클로징으로 들어가면 질문은 다 한 것 같고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또 내일 하루 더 하시고 그 일주일 뒤에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럼 남은 일주일을 어떤 각오로 보낼지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상민 씨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선 이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고 이제 앞으로의 또 교육 일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 스파레주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제가 이러한 메리트를 기대하고 느끼고 왔던 게 딱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뭐 어떠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을 배우고 경매를 배우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배워야 될 것들이죠. 저희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서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고요. 그거보다 제가 더더욱 큰 거를 이제 기대하고 또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까 선배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게 있으세요. 시세 조사 과정을 하나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인혁이 같은 경우도 다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시세조사 과정 자체가 경매를 배우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의 생각하는 가치 뭐 어떠한 생각들을 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전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 저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주간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스파레주 교육이 물론 끝난다라 생각하면 되게 아쉽긴 해요. 참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도 받으면서 또 이제 같은 입장에서의 동기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지만 계속 이 경매라는 끈을 전 정말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고 싶지 않은 거는 이 경매 자체가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거지만 정말 내 인성과 뭔가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되게 개조할 수 있는 뭔가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값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하나부터 제가 뭐 가족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거에는 내 환경상 내가 막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도 짜증내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을 경매를 통해서 좀 일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받아들여주는 좀 경매라는 자체가 많이 좀 틀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표를 아까 선배님 이제 여쭤보셨던 내용 중에는
경매를 배운다라는 것보다 그냥 좀 내 일상에서 그냥 하나의 정말 기본적인 요소로 좀 가져가고자,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의 뭐 필수 불가결한 뭐 그런 요소라고 하죠. 네. 그런 걸로 그냥 가져가고 싶은 목적이 커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잡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지금 목표예요. 예. 그거를 협회장님 한마디로 경매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예. 근데 거의 경매형 인간이 거의 벌써 돼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되신 것 같아요. 경매라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말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다가 잠깐 밑으로 확 곤두박질 쳤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도 제가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잘은 모르지만 뭔가를 자꾸 연결해서 이 경매에 대한 관심을 끊이지 않고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거에 대한 그 스스로의 노력을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일 큽니다. 예. 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진짜 주옥 같은 말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혁 씨는 일단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예, 이제 마지막 주가 남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실 건지. 형이 너무 멋진 말을 다 해서 그러니까. 예, 그래도 저도 제 나름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형처럼 많이 아쉽고 이제 누나가 아쉬운 것처럼 저도 아쉬운데요. 처음에는 그냥 돈 벌러 온다는 느낌으로 좀 왔는데 이제 좀 제가 앞으로도 앞으로도 살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또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 뜻을 이루는 발판을 좀 밟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진짜 좀 이 자리가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더더욱이나 우리 인혁 씨는 나이도 엄청 젊으니까 제가 스파레즈 왔을 때만 해도 되게 막 어리다 왜냐면 동기분들이 형님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뭐 저보다도 한참 더 나이가 어리시니까 젊으시니까 예.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여지가 많으신 거죠. 예. 정말 같은 나이가 만약에 30대 중반이 돼도 예. 이미 그때는 뭐 고수 아니라 초고수의 경지에 이르러 있을 수 있는 날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 날아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공중부야? 진짜 되게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예, 전 30살이 넘기 전에 이제 경매 세계에 이 정도로 빠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물론 앞으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좀 행복한 길을 안내를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건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재인 씨. 저는 상민 씨랑 인혁이 보면서 헛살았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저는 그 나이에 놀기 바빴는데 전 다른 것보다는 진짜 좀 느려져요. 나이 들면 확실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한테 이렇게는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말고 천천히라도, 그러니까 1분 마의 1분은 넘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항상 0.7, 8에서는 못 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꾸준히 하니까 넘겼듯이 이번에도 조금 젊은 친구들 뭐 보면서 조금 그것도 하고 으쌰으쌰도 하고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포기는 하지 않고 가다 보면 뭐 누구는 2년 걸리더라도 저는 4년 5년 걸리더라도 그냥 포기는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바람직한 마음 이 나이 갖고 계시네요. 이 나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같이 식기 동기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조금 받아서 저도 이제 열심히 아자아자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경매형 인간이라는 어떤 얘기도 아까 드렸는데 경매를 하면서 진짜 인생을 배운다라는 게 저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린가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평상시에는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전이라는 걸 계속 하고 살아왔고 그 벽을 깨면서 살아왔는데 그거가 어떤
그 안에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만약 그거를 인지를 하는 순간 아 내가 이 경험한 도전과 그걸 깨내고 뭔가 달성한 경험이 앞으로 뭘 하든지 이거 계속 적용되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또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서 뚫어낼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경험과 이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했을 텐데 경매를 배우기 전까지 거기까지 딱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경매를 하면서 1회독의 어떤 그 마의 1분의 벽을 넘기는 어떤 그런 중간 벽들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뚫을 때마다 와 이거 하면서 재밌잖아요 또. 아니 근데 그 뚫었다는 그 쾌감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 쾌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남들보다 더 일찍 뚫었던가 아니면은 뭐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뚫었던가 이런 것도 더 자기의 어떤 또 소소한 재미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거를 계속 성취욕? 예, 성취욕이 달성되는 거는 뭐 두말할 게 없고 이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중간중간 작은 벽들을 하나하나 뚫어 나가다 보니까 몇 개나 뚫어야 되든가요? 글쎄요 뭐 물건 검색, 네.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 시세 조사, 또 그 다음에도 있죠 뭐 명도까지 뭐 이제 스파리즈 하면서 그거는 다 배우실 거니까 속속들이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그래요. 이해 안 되는 거는 막 가진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다 이해를 시키시려고 원래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경매를 하면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어쨌든 그 벽을 깨고 성취하고 아 내가 요런 이치를 내가 그동안 몰랐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경매 쪽에서 이 그 벽들을 끝판왕까지 다 깨고 나면 그래서 고수의 경지에 다다르면 하산하는 예, 거예요? 하산을 하면 안 되죠. 이제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데 그래야 되는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이제 대기권 뚫고 우주 밖으로도 나갈 수 있겠다. 예, 내 마음은 저 안드로메다까지 가 있는데 나는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 막막했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게 경매고 예, 그 이후의 어떤 단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 이치를 경매를 통해서 깨달은 이상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거죠. 예.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상민 씨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직원들도 이제 들어온 입장에서 협회에서 새로 어떤 기존에 있던 컨설팅 분야도 재건을 좀 시키고 교육 커리도 좀 더 탄탄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뭐 미리 올라와서 저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하고 막 어제 새벽 2시에 자고 이랬거든요. 예. 일단 컨설팅 쪽 재건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업 중에 일부인데 거기에 굉장히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쪽으로 이미 기존에 커리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또 경매에 대한 것까지 눈을 뜨셨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벌써 이미 경매형 인간이 시작되고 계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아니 심지어 저도 생각 못한 부분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컨설팅이나 컨설턴트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어차피 부동산 그 공인중개업에 계시고 남들은 그 업 내에 있으신 분들은 잘 도전하지 않은 경매까지 벌써 눈을 뜨셨으니까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이게 경매 투자만 지금 배우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가지고 할 수 있는 3가지를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 해 오신 거거든요. 투자와 교육과 컨설팅을 다 해 오셨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최근에 교육에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컨설팅 분야를 이제 재건을 하시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어떤 그 의미는 컨설팅 쪽에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수입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참고하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 인혁 씨도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좀 전에 없이 좀 이렇게 나태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교육 중에도 한마디 해보면 수용 성수가 이 정도야? 막 이러면서 감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취임새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밖에 이제 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뭐 잠깐 이제 교육생분들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딱 들어오시더니 인혁 씨가 어떤 시세 조사하는 뭐 결과를 보신 건지 뭐 과정을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쪽 분야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또 소금쟁이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네. 이걸 쭉 잘 살려가지고 고수의 경제에 이르면은 그냥 자기 개인 경매 투자만 하시는 거로 끝날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또 어떤 돈벌이가 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기 재능을 더 확장시켜서 뭔가 잃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더 크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제 이게 제인제니까 문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정재인 씨도 정재인 씨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저희 이제 세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 늦었지 않았나 이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예. 그 나이에 뭐 했나 나는.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40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50대, 60대 교육생 분들도 60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협회장님보다도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도 교육생분들이 꽤 있으셨고 심지어는 저희의 부모님 세대 분들도 이 경매 분야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아시죠. 우리보다 뭐 한 세대를 더 사셨는데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사실. 예. 말씀을 드려봐도 뭔지 안다고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뭐 이자율, 그러니까 그 이자율을 조금 은행 이자율보다 좀 더 어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툴 정도? 뭐 이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우리가 이렇게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보다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 거니까. 운동해야지. 예. 젊어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경매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 아니 진짜 운동하면서 네. 운동을 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발전한 거죠. 그렇죠, 엄청난 거죠.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저의 어떤 첫 방송인데. 첫 방이었어요? 예. 일단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